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기영 프로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G투어 선수들은 과연 코스 공략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3번 홀에 와 있는데 2홀 같은 경우는 사실 티샷은 그렇게 부담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2홀이 그 숨겨진 함정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게 하나 있는데 나중에 제가 세컨 지점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티샷은 아무 부담 없이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부담 없이 쳤나 봐요. 좀 약간 위험하긴 했는데 이제 그린을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무슨 태극기 같은 그런 그린인데요. 사실 이 홀은 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 빨간색 라인 쪽으로 공이 가게 되면 답이 없어요. 퍼팅을 해도 공이 쓰질 않아요. 내리막을 쭉 타고 내려와서 다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10m가 짧아도 좋으니까 최대한 오르막성에 최대한 나이가 없는 쪽으로 그렇게 공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최대한 저도 운이 좋아서 뭐 5m 좀 더 가까워지면 좋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에서 저희 G투어 대회를 할 때 많은 선수들이 사고가 난 홀이에요. 사실 저는 지금 거리가 36m이고 오르막이 5m가 있는데 저 5m를 그냥 아예 생략을 해버리고요. 저는 최대한 35m 35m도 사실 불안해요. 30m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30m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일반 30m가 아니에요. 이게 오르막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포대 그린이라고 하거든요. 일반 30m를 했을 때 자칫 잘못해서 이 그린에도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럴 때는 조금은 띄운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플레이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살짝 띄우는 느낌으로 30m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짧게 치긴 했지만 방향이 좀 더 왼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방향을 제가 너무 똑바로 봤기 때문에 비록 오르막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라인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최대한 물론 1차 목표는 컨시드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다시 오르막 퍼팅을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공략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짧더라도 다시 왼쪽 편에서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자, 높이가 0.57에 거리가 6m면 한 18m 정도는 쳐야 되는데 18m까지는 좀 부담일 것 같고요. 자, 그래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멈춰주면 좋을 텐데 잘했네요. 네. 근데 하지만 저희 이 대회 때는 컨시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 친 것도 다음 샷이 굉장히 불안한 샷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 즐기시는 그런 플레이어 분들께서는 이렇게 컨시드 작전으로 충분히 마무리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과한 욕심보다는 이렇게 지키는 플레이를 하시면은 타수를 잃지 않고 팟세이브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13번 홀을 마무리 해보니까 사실 티샷에서는 그렇게 큰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그린이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저렇게 특히나 중핀일 경우에는 무조건 핀 공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짧게 공략을 해서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레이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팟세이브는 무난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번) 홀에 제가 와 있는데 이 14번 홀 같은 경우는 크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좌우 다 오비이긴 하지만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암벽으로 되어 있는 돌이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조금 감겨도 충분히 돌을 맞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홀은 오른쪽만 좀 조심하신다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대로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이 날아가는 걸 보는데 저 왼쪽에 돌을 맞고 충분히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왼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네요. 이 홀도 그린이 아까 그 전홀 13번 홀 그린하고 좀 비슷한 모양인데 이 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처럼 그 13번 홀 그 그린처럼 무조건 짧게 공략을 해서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사실 저 중핀이었을 경우에는 핀 뒤로 저 노란색 지점으로 공을 보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플레이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안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홀컵을 지나서 좀 내리막을 타고 거의 끝까지 내려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 홀도 마찬가지로 핀보다는 짧게 공략을 해서 무조건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도록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m의 높이가 이면 저는 그럼 50m만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지만 또 약간 또 옆 라인이 좀 걸린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도 사실 넣으려고 치진 않아요. 이 정도면 다 기초 선수들은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들어가주면 좋고요. 안 그렇더라도 어쨌든 팟세이브만 하자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회였으면은 저는 좀 과감하게 좀 플레이를 한번 해볼 텐데 어쨌든 즐기시는 입장에서는 괜히 과감하게 쳤다가 또 다음 퍼까지 못 넣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안전한 공략. 네. 자, 그냥 오르막까지 7m만 계산해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운이 좋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기분 좋네요 또. 네. 이렇게 14번 홀을 마무리 해보니까 14번 홀 같은 경우는 티샷의 위험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측 오비 라인만 조심하신다면. 하지만 이제 세컨 지점에서 그린이 13번 홀과 마찬가지로 약간 뒤에가 굉장히 심한 오르막이기 때문에 그 핀 뒤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공략을 해서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면 타수를 잃지 않고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5번 홀에 와 있는데 사실 15번 홀도 어떻게 보면 약간 서비스 홀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파5 홀인데 내리막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우측으로 도그렉 이렇게 홀인데 실제로 보면 500m라고 나와 있지만 드라이버를 치고 난 뒤에 세컨샷 지점에 가보면 거리가 굉장히 짧아지는 이제 그런 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우측으로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티샷을 해놓으면 세컨 지점까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점은 있는데 해저드라는 그런 위험 부담은 좀 있고요. 그렇다고 또
왼쪽은 또 오비 라인이 바로 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페이드 구질을 잘 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자, 왼쪽으로 이렇게 IP를 설정을 해 놓고요. 확실하게 페이드 구질을 만들어서 치시면 페이드가 실수를 해서 페이드가 많이 걸리면 오른쪽 해저드를 빠질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해저드이기 때문에 그래도 팟세이브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오비 지역만 좀 조심하신다면 충분히 이글 혹은 뭐 버디까지도 노려볼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그렇게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왼쪽 오비 지역까지 IP를 돌려놓고요. 저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페이드성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페이드가 많이 돼서 슬라이스가 나도 뭐 빠져도 해저드니까요. 네. 야, 공이 예쁘게 이제 페이드가 걸렸어요. 아, 저는 조금 더 걸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자, 우리가 팁박스에서 분명히 봤을 때 500m였는데 이렇게 세컨 지점에 와보니까 185에 내리막이 또 11밖에 안 돼서 한 165m? 174에 바람 다 해서 막 170m 채 안 되는 이제 그런 지점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500m니까 나는 어차피 3온이야 안 돼 이러지 마시고 한 번쯤 드라이버를 과감하게 한번 공략을 해서 이글 트라이까지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핀을 보니까 2홀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다시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거리를 맞춰서 왼쪽으로, 핀 왼쪽으로 보내서 다시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거리가 185에 내리막이 11, 174에 뒷바람이 살짝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65m만 봐도 런으로 또 굴러가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저는 165m만 보고 자, 그리고 IP를 핀과 왼쪽 그린 그 사이에 이렇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조금만 더 갔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네, 찬스 홀이었는데 너무 부드럽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짧았네요. 어쨌든 뭐 이렇게 짧더라도 제가 여기서 다시 서드샷을 공략을 해서 버디를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러프에서 20m가 남았는데 경사가 굉장히 이렇게 훅성 라이로 굉장히 심한 홀이에요.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굴리시는 분들이라면 오른쪽을 좀 에이밍을 하셔서 약간 공을 굴려서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나는 불안하다, 무조건 띄워서 공을 세워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핀보다 왼쪽을 겨냥을 하셔서 바로 떨어뜨리는 그런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시합 때는, 대회 때는 뭐 띄워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한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약간은 굴려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을 어느 정도는 굴려야 되기 때문에, 자, 오른쪽으로 제 느낌에는 한 이 정도를 돌려놓고 똑바로 치게 되면 라이 따라서 이렇게 뭐 운이 좋으면 뭐 이글까지도 가능한 그런 어프로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렀어요. 왼쪽으로 휘어요. 들어가. 아쉽네요. 네.
이런 게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하지만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버디를 쉽게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15번 홀을 마무리해 보니까 15번 홀 같은 경우는 서비스 롱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티샷에 대한 부담만 없으면 충분히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티샷도 저는 그 왼쪽은 오비였고 오른쪽은 해저드였는데, 그럴 경우에 보통 똑바로 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구질을 만들어서 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확실한 구질을 하나를 정해서 만약에 페이드로 치실 분들이라면 왼쪽으로 오비 지역까지 돌려놓고 확실하게 페이드를 쳐주시면 그렇게 위험성은 없을 것 같고요. 혹은 또 드로우를 가지신 분들이시라면 오른쪽 헤드드 라인까지 이렇게 IP를 맞춰놓고 확실하게 드로우를 쳐주신다면 페어웨이 한가운데 떨어질 것 같아서 저는 티샷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세컨샷은 제가 약간 그린 미스를 하긴 했지만 세컨샷에서는 그렇게 위험 부담은 없는 것 같아서 이번 홀에서는 티샷만 조심하신다면 이글 혹은 버디 꼭 기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6번 홀, 이제 어느덧 다 와가네요. 자, 16번 홀 같은 경우는 티샷에서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크게 부담은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왼쪽에 보이는 그 페어웨이 벙커가 있는데, 사실 왼쪽에 보이는 페어웨이 벙커를 빠뜨린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가 좀 나시는 분들이라면 왼쪽에 보이는 페어웨이 벙커를 그냥 충분히 넘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티샷은 크게 걱정 없이 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 왼쪽에 보이는 저 페어웨이 벙커를 넘겨서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톱. 스톱. 제가 이렇게 몸을 쓰면 안 되는데, 참, 저도 이렇게 막 몸을 쓰게 되네요.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구질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제가 원래 약간 드로우성 구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저인데, 갑자기, 네, 좋네요, 페이드가. 네. 남은 거리가 66에 오르막이 5m인데, 그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엠스클럽 위성이 핀 뒤로 지나가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라인을 만나게 되니까 좀 핀보다는 어쨌든 또 짧게 공략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6m의 오르막 오니까 저는 아까 전에 또 설명드렸듯이 5m를 빼버리고 저는 60m만 공략을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치면 미스샷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버디가 안 나오다가도 최대한 타수를 잃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갖다 놓더라도 타수를 잃지 않고 충분히 팟세이브는 하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핀보다는 짧게, 핀을 바로 공략하시는 게 아니라 핀보다는 짧게 공략을 해서 운이 좋으면 버디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팟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운이 좋아서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자, 마음속으로 흘러내리는 그 감각을 느끼고, 저는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거리만 잘 맞춰서 좀 짧나? 힘! 조금 과감하게 칠 걸 그랬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쉽게 팟펫을 할 수 있으니까요. 나이스 파. 이 어려운 홀에서 나이스 파. 사실 16번 홀 같은 경우도 쳐보니까 저는 티샷을 별로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꼈는데, 이번 홀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겠구나 싶었는데 제가 쳐보니까 지금 위험하네요, 오른쪽이. 그래서 장타자이신 분들이라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어웨이 벙커를 그냥 바로 보고 넘기시는 게 가장 안전한 공략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쪽으로 치려고 했지만 살짝 밀려 맞아가지고 해저도 빠질 뻔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조심하시면, 그리고 워낙 그린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홀도 마찬가지로 버디 욕심보다는 최대한 안전하게 파를 하는 작전으로 공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7번 홀에 파3에 와 있는데요. 이렇게 미니맵을 보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MC클럽 의성이라는 코스가 파3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근데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 자, 이런 핀 위치의 상황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좀 탄도를 낮춰서 굴려서 이렇게 공략을 하는 방법을 한번 추천해 드려 보고 싶어요. 이렇게 그린 입구에서부터 핀 위치까지가 굉장히 공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띄워서 공략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린 입구에서부터 굴려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한 번쯤은 한번 시도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 여기 오른쪽에 그린 경사 마운드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린 마운드를 타고 이렇게 살짝 왼쪽으로 휘게끔, 저는 어차피 굴려서 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굴려서 칠 때는 방법을요, 제가 지금 피칭 아이언을 잡고 있는데 130m에 이제 피칭을 잡고 있는데, 볼을 약간 평상시보다는 우측 발에다 두시고 그 다음에 약간 펀치샷 느낌으로 피니쉬를 생략하고 약간 팔로우 스로를 좀 낮게 해주시면 볼 탄도가 좀 낮아지면서 런이 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피칭을 칠 때는 이 정도에 놓고 치는데, 이번에 제가 굴려서 칠 때는 공을 거의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쪽에다 놓고 그 다음에 셋업을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손의 위치가 좀 왼쪽으로 핸드퍼스가 되면서 클럽 페이스가 약간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로프트가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낮은 탄도를 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게 굴렸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뭐 결과는 나쁘진 않은데 저는 조금만 런이 좀 더 생겨서 이렇게 좀 홀컵적으로 좀 했으면 바람인데,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버디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공에서부터 출발할 때는 그렇게 라인이 많지가 않은데 이제 홀컵 주변에 다 가서 약간 훅라이성이 좀 많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한 컷만 보고 6m, 사실 이것도 좀 세게 과감하게 공략을 하게 되면 또 지나가 버리면 또 옆라인 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안 들어가더라도 안전하게 팟세이브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거리를 좀 타이트하게 맞춰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홀컵 주변에서 라이가 많지는 않았네요. 사실 제가 잘못 친 거예요. 좀 과감하게 쳐서 라인이 많이 안 먹었어요. 네. 17번 홀을 쳐보니까 사실 파3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위험 부담은 없는 것 같고요. 온그린만 좀 안전하게 된다면 충분히 파 세이브 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18번 홀의 마지막 홀 이제 왔는데요. 이 홀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장타자분들한테는, 거리가 많이 나가시는 장타자분들한테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이지만, 거리가 뭐 한 210에서 220 정도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이 IP가 굉장히 좁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저 좁은 IP를 그냥 훌쩍 넘겨버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저는 안전하게 끊어서 가는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거리가 많이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럼 끊어서 가는 방법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끊어서 간다라는 거는 저 오른쪽에 보이는 이 지점, 이 지점 넘어가면 바로 오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190m 이상이 나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한 180m 정도 나가는 채를 가지고 티샷을 해주시면 뭐 그렇게 세컨샷도 그렇게 뭐 길진 않을 거예요. 뭐 한 130m 정도밖에 안 남을 테니까 180m만 티샷을 안전하게 보내놓고 나머지는 130m 세컨샷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공이 날아가는 지점을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지점이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끊어 가더라도 남은 거리가 111m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숏아이언으로도 핀을 공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홀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드라이버를 잡기보다는 안전하게 뭐 4번 아이언이든 뭐 5번 아이언이든 이렇게 끊어가는 방법으로 티샷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홀컵을 지나가 버리면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라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홀컵하고 홀컵에 그 색깔이 있는 그 연두색 부분을 공략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좀 홀컵보다는 좀 핀보다는 좀 짧게 공략을 해서 저는 아마 좀 스트레이트성 라이를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1m에 내리막 4m, 그럼 저는 한 105m만 계산을 해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핀보다 짧게. 정확하네요. 네. 근데 저는 라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라이가 있네요. 차라리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핀을 지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것도 핀 뒤로, 훅컵 뒤로는 내리막성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한 그런 공략은 하진 않을 거고요. 최대한 타이트하게 거리를 맞춰서 들어가주면 더 좋고요. 안 들어가더라도 팟세이브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거리가 3.77인데 그래도 어쨌든 지나는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4m를 보고, 그리고 약간은 왼쪽으로, 왼쪽 한 컵 정도를 보고 4m를 한번 쳐볼게요. 자, 들어가주면 더 좋고요. 버디. 네, 이 어려운 홀에서 버디. 네. 정말 이렇게 18번 홀도 마무리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IP가, 티샷의 IP가 이렇게 좁아지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좁아지는 지역을 다시 지나가게 되면 다시 넓어지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좁아지는 지점을 넘길 건지 아니면 끊어갈 건지를 잘 판단하셔서 공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끊어가더라도 저처럼 110m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숏아이언으로도 버디 혹은 파로 마무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번홀부터 돌아본 결과 그렇게 홀의 길이는 그렇게 썩 길진 않아요. 하지만 그 페어웨이 폭이 좁다라던가 그리고 그린이 어렵다는 그런 함정들,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린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냥 편안하게 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욕심이 나네요. 잘 쳐야겠다라는. 이렇게 마스터 스크린 코스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팁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G투어 하기원 프로였습니다.